언급이나 해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니? 그래프 배웠죠? 사실 이제 그래프 자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래프의 오목골로 판정을 한번 배웠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고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사실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쭉 또 넘어가서 변곡점 뭔지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또 넘어가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저기 있는 9가지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건데, 거기서 특히 정의역, 치역, 정점 요 3가지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기대칭은 눈에 보여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냅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정도 판단을 해주면 대충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문제를 딱 하나 정도 풀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다 그렇다 치고 요거 문제 하나 풀고 끝냈었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저기 있는 문제들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디어. 특히 니은 문제, 요거 아이디어 뭘로 확인하는 거? 평균값 정리로 확인하는 거 있었죠.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억 한번 해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나머지 이제 넘어가서 우리 여기 페이지 302페이지부터 문제 한번 풀게요. 오케이? 진도 차이 조금 있어서 갖고. 자, 1번 연속함수 fx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의 극점과 변곡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극점,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나오는 지점은 결국에 프라임이 뭐가 될 때예요? 프라임이 0이 될 때. 그렇지? 프라임이 0이 되면 극값을 가져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실은 부호 변화를 봐야 되죠. 사실은 부호 변화를 봐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해갖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똑같아요. 더블 프라임이라는 친구도 결국에는 부호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지금 그림에서 극값부터 한번 찾을게. 이 지점에서 지금 요 그래프가 프라임 그래프죠? 요 지점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치? 여기선 어때? 여기서도 바뀌어요. 맞죠? 남은 거 쭉 가다가 여기서도 바뀌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서도 바뀌겠죠. 그치? 그럼 4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군데 남았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이 지점은 프라임의 값이 부호는 변하지만 뭐는 아닌 경우, 0은 아닌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가다가 한 번에 팍 꺾여서 올라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너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개의 극점이 있다? 5개의 극점이 있다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변곡점 한번 볼 건데, 내가 여기서 다시 더블 프라임을 그릴 수는 없잖아. 뭐에 집중하면 되냐면 결국에 더블 프라임의 부호 변화는 프라임의 기울기의 변화로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프라임의 기울기가 이 순간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전까지는 양수였다가 0을 찍고 바뀌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같은 얘기야. 이 지점에서 뭐가 있어요?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다. 다시 여기서도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고, 여기서도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었죠. 전체 몇 군데 바뀌었어요? 4군데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블 프라임은 몇 개다? 4개다 대답할 수 있겠네요. 최종 결론 9개. 그게 전혀 미안하다, 합인 줄 알았어요. 5개, 4개 대답하시는 문제는 끝날 거예요. 넘어가서 582번 한번 봅시다. 지금도 이제 그래프를 주고 기니디 3개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F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F의 극대 극소가 3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어진 그래프를 눈으로 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있어. 너는 프라임이 0이긴 하지만 부호 변화는 없죠. 이 친구는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극값은 몇 개 생긴다고 봐야 돼요? 2개 생긴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서로 다른 3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니은 봅시다. 이번엔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4에서 6 사이에 있는 좌표들을 기준으로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두 녀석의 평균의 함수값이지. 너는 함수값들의 평균이죠. 맞아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상황 자체가 어때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이 지점 두 개가 있어요. 너를 그냥 이렇게 쭉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랑 너의 가운데 지점의 함수값이랑 함수값들의 평균이 똑같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 녀석의 평균의 함수값이 여기 있을 거고, 그렇지? 함수값들의 평균은 그 아래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면 누가 큰 거야? 평균의 함수값이 큰 거지. 근데 얘는 평균의 함수값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되겠어? 그 반대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겠죠.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뭐야? 얘가 하는 말은 아래로 볼록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4에서 6 사이에는 아래로 볼록하니? 라는 질문을 받은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그 사이 4에서 6 사이, 4에서 6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을 판단하려면 결국에 더블 프라임을 봐야 되죠.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란 말 자체가 더블 프라임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이 말인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프라임의 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4부터 6까지는 기울기가 0보다 큰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파악하는 모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디귿 한번 봅시다. F0이 0일 때 라고 시작을 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 지점이 극대값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지? 그래서 싫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파선을 준비하고 내려. 여기서도 내려. 여기서도 내려. 지금 얘를 갖고 원함수 그릴 거야. 오케이?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 음수예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있었겠지? 감수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감수하고 있었다고 한번 그려볼까? 감수하고 있었겠죠? 감수하고 있다가 증가를 계속해요. 오케이? 증가가 이때 제일 빨랐다가 가장 가파랐다가 어느 순간 잠깐 완만해지면서 갑자기 기울기 0을 찍죠. 실제로 뭔가 이런 느낌으로 기울기 0을 찍었을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찍히고 나서 다시 계속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렇게 다시 멈췄겠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인정? 자, 함수 이 친구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처음에 바뀐 이 지점은 0보다 살짝 뒤야. 그러니까 0이란 친구는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을 그리자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적이겠죠. 맞아요? 도희 알아듣고 있니? 여기 함수가 f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f 함수랑 누구랑? y는 a라는 친구랑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그 a가 무슨 수?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축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점점점 높아질 거고 계속 몇 개 만나요? 3개 만나고 있었겠지. 어느 순간 이 순간 2개를 만날 거고요. 결국에 너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말 자체는 이 지점에서 나오는 극대값을 기준으로 접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극대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고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체크하면 끝나겠죠?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참 기쁠 듯 싶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2번 한번 보자. 이번엔 곡선의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구하자. 당연히 두 번째 함수로 좀 가볼까요? 자, 오목볼록 조사랑 변곡점까지 물어봤으니까 더블 프라임 필요하죠. 미분 한번 합시다. 미분하면 뭐 나오니? 이제 보니까 미분은 다들 잘 하더라. x제곱분의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친구 가져다가 더블 프라임으로 넘어갔어요. 더블 프라임 어떻게 쓰면 돼요? 분모 제곱을 쓰시고 분자 미분하고 그대로 들어오면 2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 하나 쓰고 빼기 2x에다 미분하면 또 하나 생겨서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 친구 계산을 다 하고 나면요 분모는 그대로 돼 있을 거고 분자는 앞에가 2x제곱이고 뒤에가 마이너스 4x제곱이잖아. 남는 게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플러스 2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더블 프라임에 궁금한 거는 어차피 분모는 제곱이라서 부호에 영향을 안 미쳐요. 0도 안 될 거고. 그렇지. 분자가 뭐가 되는 지점?
분자가 0이 되는 지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자 누구?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게 궁금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얘 언제 0이 돼요? x가 풀마 1일 때 0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서 변곡점을 가질 거고요. 맞아요? 변곡점을 갖고 나면 그 전후로 상황이 바뀌겠죠. 간단하게 이 그래프 좀 그려보면 편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덥지 않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참수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더블 프라임짜리잖아. 너가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죠? 우리 플러스일 때 아래로 불러본 걸 기억을 했어요. 그럼 너가 위로, 너가 아래로, 너가 위로 이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까지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 위로, 아래로, 위로 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겠죠?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그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고 아래로 블록할 때 그렇군.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고 봅시다. f가 0보다 크다면 너도 0 아래로 블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 아래로 블록. 근데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대. 그럼 얘를 제곱을 한다 해도 뭐 접혀 올라갈 만한 부분이 없죠. 이 친구가 만약에 0보다 낮은 부분이 있으면 제곱해서 뒤집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죠. 얘 상황이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그냥 숫자가 커져서 가파라졌다 뿐이겠지 뭐. 아래로 블록하겠죠.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맞을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하는 내용 자체는 너의 아래로 블록성을 파악을 하고 싶잖아. 얘를 미분하시는 게 맞거든요. y 프라임은 2f 곱하기 f 프라임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저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하면 y 더블 프라임 써지겠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니까 2f 프라임이 두 개 있어요. 제곱 더하기 이번엔 2배에 f 그 다음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우린 이 더블 프라임 친구가 양수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너를 제곱한 친구는 무슨 짓을 해도 양수겠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f는 양수야. 이미 더블 프라임의 양수인 게 확정이었어. 그럼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블록하구나. 이게 사실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같은 맥락으로 남은 거 다 풀 건데요. 이 친구 위로 블록인지가 궁금하면 다시 더블 프라임을 하면 되겠죠. 니은에 있는 거 더블 프라임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은 2fx를 쓰고 거기에 곱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 자신은 한번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상태에서 프라임 하나랑 더블 프라임 하나를 더한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양수예요. 그치?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도 양수예요. 프라임은 나도 뭔지 몰라. 오케이? 여기 있는 전체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위로 볼록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건 없는 거잖아. 이 세상에. 너 안 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디귿 뭐예요? 또 해보면 되겠죠? 참 귀찮겠지만 미분해야지 하고 디귿 미분하면 프라임은 마이너스 분모를 제곱하고 1 이렇게 쓰고 더블 프라임 뭐가 돼요? 잠깐만 속미분 안 했네. f 프라임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또 미분해요. 그럼 분모가 몇 개 나오니? 마이너스 붙고 f 4개에다가 앞에 거 미분 더블 프라임 뒤에 거 그대로 f 제곱이죠. 거기서 뺄 거예요. f 프라임 그 다음 2배 f 프라임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생각을 이제 해봐. 이거 양수 맞아. 근데 이제 결론이 생각을 그냥 해봐. 이거 두 개 뺐을 때 이게 양수인지 무슨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확정 지을 수가 없다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기억만 맞는 1번이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변곡점 활용하자. 이것도 2번 한번 풉시다. 싫은데.
2번 한번 우리 2번 한번 풀어보자. 자, 2를 집어넣었더니 기울기가 4고 이 점이 변곡점이야. 나와 있는 조건에서 빠르게 합시다. F2는 얼마야? 모르네. F'2는 얼마야? 4야. F1은 얼마야? 2야. 변곡점이라 했으니까 F'1이 얼마야? 0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F가 0 되는 걸 근이라 부르죠. F'이 0 되는 걸 극대극소 이렇게 부르지. F'이 0 되는 걸 변곡점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저거 활용하시면 요 식 3개는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문제 끝난 거 아닌가?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가 나온 거니까. 맞아요? 계산을 해봤다 치자. 그러면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A, B, C가 뭐가 되겠다? 확정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너 알고 있지? 너 졸려? 안 졸려? 알겠어요. 오늘 괜찮아 보이네. 자, 588번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곡선을 줬어요. 코사인 n제곱을 했거든요. 그런 곡선 위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요. 그 변곡점의 y좌표를 찾아서 극한을 보내야 되는 문제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친구를 미분을 한 번 하면 프라임 한 번 하면 n 떨구고 코사인 쓰고 n-1 쓰고 x 쓴 다음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붙죠. 맞아요? 그럼 이번엔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n 그 다음 n-1 그 다음에 코사인 똑같이 들어오고 이번엔 n-2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 마이너스 사인 x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야. 미분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 뭐예요? 그대로에. 아이고 그대로에. 이번엔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니? 앞에 있는 건 건들 게 없다. n-1 그 다음 코사인 몇 x? n-2에다가 거기에 마이너스 사인 x까지 일단 붙어 있을 거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붙을 거고요. 코사인이 결국엔 합쳐서 n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n 그 다음 코사인 얼마? n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너에 대한 계산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 친구를 가져다가 변곡점이 궁금해요. 무슨 점? 변곡점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변곡점을 찾으려면 이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걸 찾기 위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 되겠지.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n 그 다음 코사인 얼마? n-2x까지 묶어버릴게. 그럼 처음에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되냐? 처음에 있는 친구는 코사인까지 잘 묶였기 때문에 n-1과 마이너스 사인 x가 남아있었겠죠. 이 친구 그냥 써볼까? n 사인 마이너스 n 사인 x에다가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잠깐만. 아하. 미안한데 요거 여기다 추가 하나만 제곱 하나만 추가할게요. 미분을 잘못했다. 요거 속미분 할 때 얘가 2개가 들어놨었어야 되지. 속미분을 2번째 거에 빼먹었네. 제곱만 좀 붙일게요. 그럼 여기부터는 좀 지워야 되겠다. 이것만 다시 씁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사인 x 2개니까 그냥 사인 제곱 쓰시면 돼요. 그 친구 분배를 할까? 말까? 해볼게요. n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에다가 뒤에 이 친구는 n이랑 코사인 n-2개 가져갔어요. 그럼 코사인 몇 개 남아? 2개 남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결국에 사제코제니까 얼마?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너에 대한 결론은 n 그 다음 코사인 n-2 x에 곱하기 괄호 열고 n-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누굴까? 세종일까? 사인 제곱 x죠? 이렇게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대충 끝났어요. 오케이. 제가 0 되는 지점은 말이야, 결국에 사인 제곱 x가 뭐가 될 때야? 그게 n분의 1이 될 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얘가 n분의 1이 되는 x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변곡점의 y좌표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 얘를 만족하는 얘의 근을 뭐로 할까? 뭐 알파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 그럼 이제 사인 제곱의 알파는 n분의 1이다라는 게 확정입니다. 그럼 이 순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여기 위에 있는 변곡점의 y좌표니까 알파 컴마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집어넣으면 그건 이제 코사인 n제곱 알파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죠. 그냥 문제에서 궁금한 것 자체가 코사인 알파를 n제곱한 게 궁금한 상태인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고? 코사인을 n제곱한 게 궁금한 거라고. 그럼 너가 사제를 알고 있으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마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죠. 그게 n분의 1일 거고 결국에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예요? 1마 n분의 1이다 이렇게 쓰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쓰면 돼? y좌표 an이란 친구는 사실 코사인 알파를 몇 제곱한 건데? n제곱한 건데 내가 코사인 알파를 찾아보니 코사인 알파는 어떤 친구야? 루트 1-n분의 1 그거에 n제곱이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n을 표현을 해놨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극한을 보낼 수 있겠죠. 맞아요? 왜 따라오고 있냐 너? 이렇게 해봐. 자꾸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갖고. 예원이는? 잘 따라오고 있죠? 1년씩 이렇게 써줬어. 극한을 보낼 거야. 그냥 보내면 돼 하고 끝내고 싶긴 한데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으로 갈 때 an 자리에 들어갈 건데 이제 루트 안 쓸게. 1-n분의 1 전체 2분의 n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극한값 어떻게 보내면 돼요? 넣었더니 1에 가까워지고 이 친구는 무한으로 가죠. 이거 무리수 2의 정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n분의 1이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바꿔놓고 너가 하는 말이 뭐야? 무리수 2인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 분 뭐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 그냥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얘가 완벽한 무리수 2죠. 결론적으로 너가 하는 얘기는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그거는 답이 얼마? 루트 2분의 1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표현할 수 있죠. 이해함? 내 말? 아주 좋아요. 넘어가서 4번 한번 봅시다. 변곡점 활용. 뭐 하면 돼요 이거? 저 친구가 접선의 방정식이 생겼는데 그게 이거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G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써져 있는 말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뒤집힌단 말이 써져 있거든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이걸 것 같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이런 하나의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함수가 있었다 칩시다. 다른 하나의 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 g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이 두 녀석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그럼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말을 해야 돼? 교점 이전과 이후에 대소가 변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사이값의 기본이잖아. 사이값 정리의 기본이잖아. 대소가 바뀌면 교점이 있어. 반대로 교점이란 친구는 대소가 바뀌니까 반대로라고 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건 교점이야.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식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 치면 쓱 가다가 이 지점에서 접선을 간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럼 물론 이 접선도 무한히 확장을 하면 어느 순간 교점이 따로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요 접점 자체에서는 따로 뚫고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부호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가 접방이 생겼어.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함수랑 접방의 대소가 바뀌는 지점이 있대. 근데 그게 새로운 지점이면 저런 식으로 상관이 없는데 A라는 점에서 생긴 접선인데 근데 그게 A에서 바뀌고 있죠. 뭐라고? 접선이 생긴 지점에서 대소가 같이 바뀌고 있지. 그럼 이게 의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소가 바뀐다는 건 뚫고 들어갔다는 건데 그 뚫고 들어가는 선이 접선인 거죠. 말이 돼요? 원래 저런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만족되는 상황을 우리가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죠.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변곡 접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오! 아우 미안해라. 어떻게 해요?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변곡 접선이 있을 수 있지. 유일하게 이 친구는 접선이면서 동시에 교점을 갖고 뚫고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A를 물어봤잖아. 맞아? A가 뭐야? 변곡 점이 되겠죠? 변곡점부터 찾자는 얘기가 됩니다. 얘를 가져다 뭐 하자? 미분하자. F'은 얼마 나와요? 미분 처음에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하나 쓸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엔 마이너스 x에 곱하기 2에 2 마이너스 x 쓰고 속미분하면 마일이 붙어버리죠.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는 떼주면 되겠죠. 아 저런 계산이 나오는구나. 이 친구는 묶어버리고 나면 얼마?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프라임이고요. 너를 갖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이 나와요. 더블 프라임이 너네가 해주세요. 그냥 더블 프라임 너네가 하고 2-x 2에 2-x야 이렇게 더블 프라임이 완성이 될 겁니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뭐야? 너가 0 되는 지점. 언제 0이 돼요? x가 2일 때 0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a라는 친구는 2가 되는 게 확정일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도 찾아오라 그랬죠? 접방 정도는 뭐 찾을 수 있잖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기울기에다가 2 딱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가 1이네요. 넣어보니까 기울기 1에다가 점 안하고 y좌표 찾을 수 있죠? y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집어넣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답은 나오겠다. 짜잔. 오케이?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591번 지금 제가 풀어드릴 건데 계산이 조금 있어요. 계산이 조금 있으니까 이 문제를 훔쳐가자. 그냥 듣기만 해. 이게 풀어보면 그냥 괜찮은데 안 풀면 또 약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차함수 fx가 있는 상태에서 저 친구가 저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 그리고 첫 번째 가조건 들어있죠. 문제는 이게 뭐냐면 가랑 나를 읽었을 때 뭔가 의미가 해석이 되면 위에 첫 번째 문제처럼 의미가 해석이 되면 해야 될 행동이 정해지죠. 혹은 많이 뭔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얘 그런 게 없어요. 가조건이 뭐야? 나 변곡점 몇 개 줄게? 2개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야 근데 변곡점 2개 준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 돼요? 야 이거는 말이야 결국에 g를 가져다가 미분을 하고 한 번 또 미분하고 1 집어넣으면 그거 0이다? 그치? 다시 똑같아. g를 가져다가 미분을 2번을 하고 얼마? 4 집어넣으면 그거 0이다? 지금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 조건은 갑자기 딴 얘기이기 때문에 가조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fx라는 친구가 어때요? 2차 함수라는 걸 알려줬지 일단. 그럼 이미 차수를 준 순간부터 차수를 설정해 볼 생각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fx를 가져다가 나도 모르니까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이 정도 설정해 놓은 상태로 미분은 뭐 그때 필요하면 하면 되겠죠?
자, 이러고 이제 G라는 친구 빠르게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G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니? 하고 봤더니 E에 마이너스 X가 있고 거기에 FX가 붙어있는 친구죠. 맞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G를 몇 번 미분하는 거? 2번 미분하는 게 필요해. G'은 너는 그대로 있고 들어올 거면 자기 자신 그대로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아니면 너를 미분하면 돼.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겠네? 그렇지?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결국에 너는 다시 그대로 있을 거고 이 친구 그대로 갖고 오고 싶으면 부호를 바꿔서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일단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친구를 미분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합시다. 한번 정리하면 e 마이너스 x에 이 친구는 fx 그 다음 너네들은 2배 마이너스 2f 프라임 x 다시 마지막으로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써지겠죠. 어차피 g 더블 프라임을 보면 이 친구의 부호는 얘가 결정하잖아. 누가? f가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f 이렇게 써주는 이 식의 두근이 1과 4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참 슬프지만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fx가 누구였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하고 2배니까 마이너스 4ax 그 다음 마이너스 2b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 이 친구 한 번 더 미분하자. 자, 요거 한번 머릿속으로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은 2ax 플러스 b였어. 더블 프라임은 뭐예요? 2a죠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더블 프라임에 2a를 딱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결국에 얘가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볼게요. ax제곱 그 다음 더하기 b-4a 거기에 x 더하기 2a-2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맞아요? 아하 나 뭐 알고 있어? 저 2차 함수에 근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근을 물론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뭘 해도 돼요? 근계수 쓰셔도 되겠죠? 뭐 할래? 이거는 전적으로 도예가 선택하는 대로 할게요. 대입할까? 근계수 쓸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진짜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집어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x에 1을 대입해 보자. 대입하면 뭐 나와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그게 얼마야? 0이야. 정리하면 어때요? a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a 남고 b도 마이너스 b 남고 c 얼마야? c 이렇게 남죠? 오케이? 자, 이번엔 x에 얼마 대입? 4 대입. 자, 이 친구 4를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에 4 집어넣으면 16a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4b 마이너스 16a 더하기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그게 얼마?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16a 마이너스 16a 사라지고요. 2a가 하나 남고 b도 2b가 하나 남고 그 다음 더하기 c가 얼마?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문제가 없네. 잘했군.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제 뭐예요? 둘을 연립해요. 문제가 하나 있다. 식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면 그 친구는 연립방 정식으로 ABC를 뭐 할 수 있다? 결정 지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 적게 주잖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관계식으로서 나머지 한 문자로 정리하는 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좀 꼴 보기 싫으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3a 플러스 3b가 있을 거고 그 친구가 0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야 라는 걸 찾을 수는 있겠죠. 반대로 써야지. 마이너스 a는 b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식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 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일 거고요. 이 친구도 얼마냐?
C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확실히 C가 뭐가 되고요? 사라지고요. 요 관계까지 알았고 남은 거 더 알 수는 없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이게 잘못 썼구나. C는 0이 된다밖에 알 수가 없구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 몇 개? 2개를 알고 있는 상태야. 운이 좋아서 C는 찾았고요. A, B의 관계만 알았어.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네. 결국에 fx라는 친구는 말이야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너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gx도 한번 써놓을까? gx라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x에 곱하기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치? f랑 g가 어느 정도 깔끔해진 상태입니다. 이쯤 해두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었니? 가족권 해석만 하고 있었죠? 이제 나조건 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면 0,k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3개가 나오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점이잖아. 밖에서. 그럼 여기 위에 g라는 함수 위에 접점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다만 내가 모를 뿐인 거잖아. 뭘 하고? 접점을 설정하고 접점과 밖에 서 있는 점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걸 만족시키는 접점이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접점을 모르니까 t, gt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k였냐? 0,k랑 t, gt 너네들을 갖고 접방을 한번 세워보자. 미분계수랑 한번 해보자. 평균 변화율 어떻게 써져요? 자, t를 한번 집어넣을 건데 식을 조금 풀어서 갖다 꼬라 박으면서 넣을게요. 아닌가? 깔끔하게 집어넣으면서 볼게요. t에서 k를 뺍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t-k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는 뭐예요? 이거 G 살려서 해야겠다. 너무 어지럽다. 분자는 뭐예요? T에서 0이고 미안합니다. T. 너는 GT-K 이렇게죠? 이게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는 뭐예요? 미분계수는 G를 미분하고 K를 집어넣으면 되죠? 미분하고 T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뭐 나와요? G'X는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에 자기 자신 쓰고 싶으면 부호 바꿔서 갖고 와. 그렇지? 근데 이 친구도 부호 바꿔서 플러스 AX가 됐을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미분하면 2AX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붙은 게 플러스 3AX 마지막으로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A까지 붙었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 친구한테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너는 E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3AT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눈물밖에 안 난다. 뭐 할래요? 이제 진짜 다 집어넣고 계산할 차례가 왔구나. 자, GT도 써 이제. GT 누구예요? E 마이너스 T에다가 A로 묶을게 이제. T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T 거기서 빼기 K 이런 상태겠네요. 오케이? 이거는 옆으로 T를 넘겼어요. 이 친구 T를 넘겼어. 그럼 이 식이 뭐가 나와? A 묶을게. A 2에 마이너스 T 그 다음 T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K만 있으면 돼요. 정리를 하고 싶어. 마이너스 K 냅두고요. 왼쪽에 있는 너를 이항을 시킬게. 그러면 A, 2에 마이너스 T는 그대로고요. T세제곱은 건질 거 없으니까 냅두고 여기 있는 T제곱 넘어가면 빠지니까 플러스 2T제곱이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짜잔 요 정도로 정리가 됐었겠네요. 얘가 마이너스였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짜잔 이렇게 됐었겠네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서 K는
a, e의 마이너스 t에다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끔찍하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 아하! 너를 만족시키는 너를 만족시키는 t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 3개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3개의 범위가 어땠다? 3개의 범위가 마일부터 0까지다 이렇게 쓰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잘은 못 그려요. 잘은 못 그리긴 하는데 일단 경우가 크게 몇 가지가 생기겠니? A 때문에 최고차가 뭔지 모르잖아. 맞아? 그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이제 감소하는 함수일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하는 김에 아주 좋아 죽는군. A가 0보다 크다면 어떨까? A가 0보다 크다면 그냥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양수로 생각하고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2의 마이너스 t제곱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겠죠.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 t제곱하고도 2니까 0에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지. 이런 친구였겠지. 맞아요? 그럼 저 두 녀석을 뭐 해요 우리가? 곱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무한까지 가면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무한까지 가면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요? 플러스 무한에 가까워져요. 그럼 둘 중에 도대체 누가 세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친구 지수함수고 이 친구 다항함수지. 누구의 힘이 더 셀까? 무한까지 갔을 때. 지수 힘이 훨씬 셀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두 녀석을 곱한 게 무한까지 가면 결론은 어떻게 간다? 결론은 0으로 기어간다. 위로 기어가든 아래로 기어가든 기어간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 플러스였고 얘도 플러스였으니까 위에서 기어가고 있는 친구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그럼 왼쪽 마이너스 무한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도 넌 마이너스 무한 나오고 얘는 플러스 무한 나오죠. 누가 세겠어요? 지수가 세단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아니 잠깐만. 근데 얘는 마이너스 얘 플러스네? 그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이었겠죠. 맞아요? 이 친구 마이너스 무한 저 아래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을 거야. 이 친구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뭐냐? 0, 2랑 2는 지나야 돼요. 맞아요? 그 두 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0에서 이렇게 접했다가 2에서 뚫고 들어갈 거고요. 뚫고 들어간 다음에 어느 순간 떨어진 상태였겠죠. 참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알아들어? 이거 어때? 좋아? 그치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만 해요. 여기가 y축일 거다. 여기가 2일 거야. 너가 정 궁금하면 뭐 하면 돼 이제? 극대극소 찾으려고 미분해갖고 계산해보면 되겠죠. 조금 지쳐서요. 저 여기 있는 함수 미분했다고 가정해도 괜찮을까요? 미분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요 극값 지점이 여기가 1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지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4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A가 이런 상황이라면 마일부터 0까지 해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어때? 마일부터 0 사이 이렇게 그었을 때 마일부터 0 사이 3개가 나오게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요 좌표가 뭐면 돼요? 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 찾으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함수에게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그 결론이 마일이면 좋겠어 이 말이죠. 맞아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마일이면 좋겠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A에다가 곱하기 1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1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이 친구가 마이너스 A 1 이거란 말이야. 그럼 둘을 갖다 붙으면 1이란 친구가 결국 2분의 A가 돼서 A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러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가능하구나. 오케이? 문제 뭐 물어봤지? 일단은 이건 어느 정도 좀 생략할게요. 두 번째 봐봐. A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A가 0보다 작다면 빨리 그릴게요. 이 친구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X축을 지나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아까랑 똑같아. 너가 1이고 너가 4야. 그럼 이번에는 뭐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잖아. 3개 나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결국에 여기서 A가 2인 걸 찾았으면 나 이제 뭘 완벽히 알았어요? 아, A가 2구나. A는 여기 fx의 최고차 계수였잖아. 갖다가 집어넣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G에다가 마이랑 4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싹 집어넣어. 그렇구나 하고 계산 나오고 끝. 이런 문제인 거야.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요 지금 뭐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뭐 크게 욕심은 안 내셔도 돼요.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잖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3개는 못 넘어요. 2개까지는 나올 만해. 2개까지는 나올 만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계산. 계산을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친구 하기 전에 그런 걸 안 해야 되겠지. 문제 보면서 이거 이렇게 풀 수 이런 걸 안 해야 되겠지. 그냥 함수 차수 주어진 순간 쭉 잡고 미친 사람처럼 계산해 놓고 하시는 게 뭐 좀 빠르지 않았을까? 이 정도 느낌일 거고요. 함수를 그리는 상황 자체에 큰 부담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함수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그리고 풀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오케이? 이 문제는 지금 못 푼다고 해도 너무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풀면 뭐 어차피 기말 시험 거니까. 자, 넘어가서 5번, 6번 간단하게 빠르게 얘기하고요. 쉬었다가 중요한 것 좀 한번 수업 좀 해봅시다. 자, 저 그래프 기형 그려라. 그래프 기형 그릴 때 도혜야, 내가 미안해 계속 너한테 해서 예원아,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최소한 3개는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방금 전에도 비슷한 거 했었어.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을 관찰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함수를 갖고 관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여기 무한을 딱 집어넣어서 극한을 보내면 얼마 나와요? 0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무한을 보내서 극한을 보내면 또 0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얘가 결국엔 바닥에 붙어있는 계열의 함수구나. 근데 생각해봐. 너에게 무한 집어넣으면 실제로 0이 되는 건 맞는데 둘 다 양수였겠죠. 그냥 양수를 기준으로 무한이 깔리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 무슨 느낌처럼? x축이 있고 양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깔리는 느낌. 이렇게 깔리고 있는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요. 도야 이제 멘탈이 놓아졌어요? 마이너스를 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 친구는 아래쪽에서 0으로 깔리고 있었겠지. 올라가고 있었겠지. 괜찮아? 너?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함수 나온 거 궁금하잖아.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오케이? 그럼 미분하고 뭐 궁금하면 더블 프라임까지 하고 걔네들을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야. 미분을 했더니 1과 마일에서 더블 프라임을 했더니 뭐 이런 데서 뭔가 생겼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함수를 깔끔하게 그리시면 된다. 이 정도 얘기고요. 본인들은 이거 연습 좀 하세요. 표 그리는 거 연습 좀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표를 만들진 않아도 되거든. 근데 각각의 그 지점들이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일단 다 찾아 놓으시고 그거 이전으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위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익숙하다 싶으면 지점들을 나눠 놓고 한 큐에 그리셔도 되는데 본인들의 그림 실력이 그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표를 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함수를 못 그리겠어요 하실 거면 이거를 했는데도 못 그리시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나 사실 이거를 하고 못 그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세상에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여기만 하다가 갑자기 안 그려진다고 하면 참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림 이렇게 그리는구나 보시면 문제 끝날 거고요. 나머지 개형 집 가서 심심하시겠죠. 당연히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6번 한번 보자. 이 친구 그래프 개형 그려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 너 일단 정의역을 살펴봐야 돼. 무슨 역? 정의역. 근데 이 친구 진수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는데 진수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정의역 실수 전체야. 오케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나오죠. 0,0을 지나는 친구겠지. 무한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무한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 집어넣어도 무한이 나와요. 여길 기준 대칭이겠죠, 느낌이. 여기 뭔가 뻗어나가는 느낌이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니까 미분을 해봐야 돼. 얘 미분하면 뭐 나와?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아, 이 친구 어차피 0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0 되는 거나 다 알았단 말이야. 느낌상 어떻겠니? 느낌상 어떻겠니? 짜잔, 이렇게 나갈 건데 이딴 식으로 뾰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저는 이 정도 그림 실력으로 만족해요. 전 이거 표현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하, 그냥 그 정도 느낌의 그림이구나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림을 못 그리지만 않으면 되고 필요할 때 디테일을 찾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건 있다. 자, F가 극값을 가질 조건인데 요건 그렇게 안 어려워요. 얘가 써놓은 얘기는 다 읽어보시면 이런 거죠. 함수가 저런 식으로 돼 있다면 뭐 상황을 나눴을 때 이렇다면 저런, 이거는 근데 그냥 아는 거잖아. 맞아? 설명 안 해도 된단 말이야. 2차야. 누가 H가 2차야. 그럼 너를 갖고 그 값을 갖냐 물었어.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요? 미분을 해야 돼요. 맞죠? 미분을 하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아, 저 미분이 돼 있는 거네?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네? 어쨌든 미분이 돼 있는 이 친구가 그 값을 가지려면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뭐,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래. 별로 안 중요한, 안 어려운 얘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간단한 문제 하나 한번 구경 좀, 왜 이러니? 구경 좀 해볼게요. 자, 함수가 있어요. 그 값을 뭐 한대? 갖지 않는데. 그럼 너를 가져다 뭐 해요? 미분해요. 미분했더니 몇 차 함수 나와? 2차 함수 나와. 그럼 그 값을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2차 함수가 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계산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나머지 같은 얘기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친구 밑에 다 답지가 바로 달려있죠. 꼭 좀 풀어보세요. 310페이지 한번 들어갑시다. 이번엔 뭐라고 써져 있어? 변곡점이 존재해야 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를 가져다가 두 번 미분을 해서 0을 갖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호변화까지 구경하면 되는데 변곡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함수입니다. 그렇지? 얘가 변곡점을 안 갖는다 했으니까 일단 이 친구 미분을 두 번을 해요. 깔끔한 2차 함수 나오겠죠? 그럼 여기 2차 함수가 뭘 가지면 안 돼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 쓰는 거래. 어려운 거 없죠? 맞아요? 얘네들 다 비슷한 얘기들이라 쭉 넘어가다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 하나 있죠? 이 친구는 조금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F 함수가 있는데 너가 단 한 번의 변곡점만 갖고 있어야 된대. 오케이? 단 한 번의 변곡점만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드는 실수 K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이 친구 일단 미분부터 합시다. 미분하면 앞에 거 얼마? 3K 코사인 KX죠. 그렇지? 뒤에 거 얼마?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너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미분을 해.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미분을 해.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K 제곱에 사인 K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붙은 거 얼마? 플러스 24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너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3K 제곱 사인 X랑 뭐랑? 24X랑 같으면 좋겠어. 결론 K제곱 다시 사인 KX랑 8X랑 같으면 좋겠어. 맞아요? 이 친구의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너의 근이 1개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있던 문제들은 미분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근을 구하기 위해 보통 인수분해를 하면 문제가 풀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분을 아무리 해도 옆에 다항식이 꼭 들어있었거든요. 묶어내고 찾는다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얘가 원하는 건 사인과 1차식의 근이 하나만 있으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 이 친구에 대한 관찰을 살짝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sin x 그래프 제대로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 친구 sin x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x축이 있을 거고 y축이 있을 건데 가운데다 좀 그릴게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안 돼. 우리 그 손에서 바스락바스락 이제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sin은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겠죠. 맞아요? 다시 반대쪽도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맞아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뭐 최대 최소값들 보면은 k제곱까지 갔다 오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너랑 여기 있는 8x랑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만 마주쳐야 돼. 원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 맞죠? 맞아요? 이런 상황일 거고요. 그렇게 만드는 8의 최대값을 원한대요. 물론 지금 문제 세팅 자체는 사실 8x가 고정이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직선을 좀 움직여 볼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접했을 때가 있겠지. 접하는 걸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접했을 때가 있겠죠. 맞아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세 개 만나겠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황을 원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접하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기울기가 커야 돼? 이 얘기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접하는 기울기가 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누구? 너라는 사인을 가져다가 한번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미분해서 저 친구의 기울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아요? 미분을 하면 k 세제곱 코사인 kx가 되고요. 이 친구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 나오냐? 0 집어넣으면 얘가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결국에 k 세제곱이 되겠지? 아, 그래서 주황색처럼 접할 때 이 순간의 기울기가 뭐다? 이 순간의 기울기가 k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8x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8이잖아. 맞아요? 그럼 누가 커야 돼요? 8과 k 세제곱 중에 최소 8이 커야 돼요.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만 허락할 수 있어? 같은 것까지만 허락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k 세제곱과 8 중에 8이 커야 돼. 하다못해 같은 것까지만 허락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k의 최대값은 얼마다? 2다. k는 얼마가? 2가 최대값입니다. 하면 끝나겠죠. 오케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적분 문제가 사실 유형으로 정리하기 조금 애매한 점들이 있어요. 얘가 뭐가 문제야?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랑 그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 얘는. 그렇잖아. 미분 2번 하면 풀리는 문제는 맞잖아. 풀다가 갑자기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사인과 직선에 뭔가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겠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원하는 상황은 접선의 기울기보단 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살짝 누워버리면 안 된다는 게 이미 느낌이 와야 돼. 오케이? 그 정도 얘기였구나.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장 또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똑같이 이제 그래프 2개의 개형을 알려주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요 정도 2개는 좀 그래프를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산 결국에 해야 되긴 합니다. 이 친구 너무 자주 나오는 그래프들이거든요. 너무 자주 나오는. 일단은 얘 먼저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갑시다. 이 친구 그래프를요 그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랑 곱하기 lnx라는 그래프를 곱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x분의 1이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x축 있고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유리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lnx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0보다 작은 건 정의가 안 됐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상태였겠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곱할 때 특이점을 뭘로 잡으면 되냐? 일단 너가 0 되는 지점 하나 잡아야 되겠다. 오케이? 왼쪽은 그릴 필요 없고요. y축 하나 크게 그리고 x축 하나 한번 크게 그리고 시작할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단 오른쪽 두 지점을 곱하면 너가 0 되는 순간 어쨌든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는 이 지점 언제 1에서 0을 지날 겁니다.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왼쪽에서 1의 왼쪽에서 무한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 그거를 곱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이 나왔겠네요. 맞아요? 이 친구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고 이 친구는 올라가. 얘는 0으로 붙고 너는 올라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 둘 중에 누가 이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헷갈리면 이걸 x분의 1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상태에서 1차식이라는 다항식과 lnx라는 로그의 무한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너가 무한으로 발산하는 속도, 분모가 무한으로 발산하는 속도랑 분자가 무한으로 발산하는 속도 중에 뭐가 더 빨라요? 지수래. 로그랑 다항 중에 누가 더 센 거야? 다항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무한으로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최종적으로 너의 극한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들 두 녀석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0으로 붙는 친구가 이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얘가 간 다음에 0으로 쭉 붙어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일정 시점까지는 잠시 커지는 신용을 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잠깐 커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그리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주어진 함수를 가져다가 뭐 할게? 미분할게. 미분 한 번 하고 미분 한 번 또 하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식이 언제 0이 되니? 그럼 당연히 lnx가 1이 나올 때겠죠. lnx가 1이 나온다는 건 x가 2 이렇게 될 때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저 친구는 극값이 언제가 나온다? 요 극값이 2일 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 내용들을 미분해서 이 친구 뭘 집어넣었더니 이상한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겼단 거잖아. 대충 이 정도쯤에서 변곡점이 생겼단 거예요. 널 기준으로 왼쪽까지는 위로 블록, 오른쪽부터는 아래로 블록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게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그냥 크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런 거 하나 봐볼까? 문제 이렇게 나오겠대. fx가 있는데 그게 x, lnx야. 너의 변곡점에서 적방을 구해라. 이게 사실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죠. 맞아요? 변곡점 찾아야 되는데 미분 몇 번 해야 되는데? 2번 해야 되는데 2번 하세요. 변곡점 찾으세요. 뭐 이 정도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미리 좀 외워놔도 괜찮겠구나 일 거고 사실 이걸 나도 재수학원에 있을 때 암기를 종용 당했었거든요. 암기한 적은 없어요. 양으로 따지면 이 정도 그랬더니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줄지 잘 모르겠다 지금 보니까. 보시면은 여기 앞을 틱한 게 있는 것처럼 이거 뭘 외우라고 시켰냐면 이걸 일반화 시켜서 어떤 점에서 근이 나오고 어떤 점에서 극대가 나오고 어떤 점에서 변곡점이 나오는지까지 써놨었거든 이 사람이. 이거 보여? 그래서 이걸 몇 개 외웠었어. 근데 이거 외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말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냐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x분의 lnx의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진 아니어도 알고는 입자 정도가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요거 5번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뭐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제대로 한번 풀어볼만 할 것 같아서 볼게. 너의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 이 그래프 이미 방금 봤지? 이렇게 있고 y축 그 다음 x축 이렇게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친구였어. 이 시점을 내가 2라는 것까진 나도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2에서 극대값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니은이 뭐냐? 변곡점의 좌표는 저거야. 그럼 변곡점 찾으려면 결국에 미분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되겠죠? 자, 여기 2번 해서 결론이 이랬어. 이 친구가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2lnx-3이 0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x라는 친구는 2의 2분의 3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x 찾았으면 y에 대입하시고 그러면 니은의 값이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죠? 틀렸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마주칠 만한 건 이 정도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구나. 정답 3번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오른쪽 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315페이지. 요것도 그래프 개형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조금 더 어려워.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다항함수의 n제곱이 들어있고요. 잘 안 보이지만 이 친구는 지수함수의 감소 형태가 써져 있거든요. 오케이? 얘네 둘을 한번 곱해볼 거야. x의 n제곱과 2의 마이너스 x를 곱해볼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n이라는 친구가 홀수일 수 있죠. 맞아요? n이라는 친구가 홀수면 왼쪽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3차 함수 꼴처럼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두 번째, 오른쪽 함수 어떻게 생겨요? 너는 지수 함수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이 녀석들 두 개를 곱할 때 이 지점에서 0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맞아요? 최종 결론 x축이 딱 있고 y축이 딱 있으면 일단 0을 지나야 돼요. 0을 지나야 돼요. 오케이? 0을 지날 거고요. 이 친구는 플러스 무한이고 너가 마이너스 무한이잖아.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다가왔겠죠? 이 친구 실제로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올라오고 있다가 갑자기 0 이후의 상황이 어떠냐? 너는 증가하고 너는 감소하고 있지. 근데 나중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가까운 데만 볼게. 초반에는 이 친구가 빠르게 올라가요. 그에 비해서 이 친구는 천천히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잠시나마 이 친구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나마 따라서 올라가게 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너는 해봤자 지수함수고 반대로 말했는데 너는 해봤자 다항함수, 너는 지수함수잖아. 당연히 지수가 이기겠죠. 그래서 결국엔 0으로 붙어버릴 거라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꼴로 그려진다? 이런 꼴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요. 뭐 하면 돼? 두 번째, n이 뭐라고? 짝수라고 이제 또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큰 차이는 없어요. n이 짝수라면 함수가 어떻게? 2차 함수처럼 하나 그려지겠지. 이 친구 이렇게 2차로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어떻게? 로그 하나 또 지수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결국에 0을 찍는 건 똑같고요. 상상을 해봐. 오른쪽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단 말이야. 뭐만 바뀌었어? 왼쪽 상황만 바뀌었죠. 왼쪽 상황이 아까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이번에는 플러스 무한. 이 친구는 플러스 무한이지. 두 개를 곱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너는 x축이 있는 상태에서 y축이 있을 거고 이 친구가 플러스 무한에서 떨어졌다가 0을 찍고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요. 이런 그림이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디테일한 값들은 외우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서 미분해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차수에 따라서 홀수 차면 아래서부터 짝수 차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건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고 이제 한번 7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n이라는 친구가 짝수일 때 그때 f의 최소값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짝수일 때 어떻게 생겼어? 상상해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내려가죠? 맞아요? 다시 어떻게? 떨어지다가 0에서 딱 최소를 찍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0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최소값이 0이야 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죠? 기억은 올바른 얘기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니은 봅시다. n이 짝수일 때 f는 0에서 극소를 n에서 극대를 갖는다.
결국에 어디서 극소극대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너를 미분을 하면 이 친구 뭐가 나와요?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싶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nx 이렇게 xn 이렇게 붙이고 더하기 미분해서 nx에 n-1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 친구 인수분해까지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여기서 얼마? x에 n-1로 묶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도함수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x가 언제? 0과 n에서 뭐가 생겨? 근이 생기죠. 그렇지? 누가 근이 생긴다고? 도함수가 근이 생기지. 도함수가. 근데 얘가 지금 생각을 해봐. 2차였단 말이야. 아니 2차 짝수였단 말이야. 이 친구가 무슨 함수라고? 이 친구가 짝수 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럼 걔를 미분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여야 돼? 이 친구도 아직까지 짝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겠죠? 맞아요? 짝수 차수 함수가 맞지? 이거니까 이거. 짝수 차수 함수죠? 그럼 짝수 차수 함수인 상태에서 근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심지어 0이라는 근은 뭔가를 거듭 제곱하는 꼴이야. 얘는 완벽히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여기서 무슨 고민 들면 되냐?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x에 짝수 제곱이 돼 있으면 아니다, x로 안 할래. x-a에 짝수 제곱이 돼 있으면 여기는 x가 a에서 접하는 거죠. 맞아? 뚫고 가진 않죠. 근데 x-a에서 홀수 제곱이 돼 있으면 이거는 x가 a에서 뭐가 돼요? 뚫고 들어가죠. 뚫고 나서 교점을 갖겠지. 맞아요? 이렇게 갈지 혹은 이렇게 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짝수인지 홀수인지로. 생각해봐. n이 짝수야. 그럼 이거 무슨 제곱이야? 홀수 제곱이네. 너가 홀수 제곱이면 여기서 뚫고 가야 안 뚫고 가요? 뚫고 가겠죠? 여기서 뚫고 가야 안 뚫고 가요? 뚫고 가겠지? 전체는 짝수 제곱이야. 이 2차 계열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전체는 2차 계열이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런 계열의 함수일 건데 맞아요? 그 친구가 2번을 뚫었대. 언제 뚫었대? 0과 n에서 뚫었대. 이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하고 있지? 얘가 0과 n에서 뚫었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극소니 물어보면 마풀이니까 감소 증가니까 너가 극소가 맞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n을 집어넣으면 그때 그것도 맞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니은도 맞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일단 미분하는 것까지 오케이, 인수분해까지 오케이야. 근데 여기를 갖고 극대 극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완벽히 뚫어서 안 궁금해? 이 친구가 어때?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이거 홀수 차수네? 아, 뚫고 갔겠네? 부호 변화가 있었겠네? 근데 그게 풀만지 마풀인지가 궁금해? 전체 함수는 몇 차 함수야? n차 함수야? n이 짝수니까 짝수 계열의 함수를 그릴 거야. 오케이? 짝수 계열의 함수를 그리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제대로 그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판단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요? 그럼 디귿 어때요? 이번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한번 찾아볼까? n이 홀수래. 그러면 안돼. 괜찮아? n이 홀수래. n이 홀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가져다가 이 친구가 짝수로 바뀌었겠죠. 얘가 짝수로 바뀌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접하고밖에 안 들어가겠지. 여기서 뭐가 안 생겨? 대신 너 뚫고 들어가는 거 맞을 거야? 홀수 차수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서 한 번 뚫었던 게 n이었겠죠? 맞아요? 이 친구에서 접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는다?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일 거다. 정답 3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지금 푼 문제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 가서 연습 잘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들은 어때요? 이제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치? 이제 얘네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고요. 함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너네 둘이 같니?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잖아. 그냥 미분하고 집어넣어서 같으면 맞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얘는 n에서 극대값이야 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친구 똑같이 미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랑 비슷한 고민이 한번 들어오겠죠? 맞아요? 아까랑 비슷한 고민이 한번 들어오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 이 친구가 n에서는 극대를 갖는 게 확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이 친구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왜 안 나눴어요? 결론이 똑같은데 이 친구 결국에는 2차인지 3차인지 나도 모르죠. 맞아요? 누구? 이런 거 이거 내가 그리고 싶단 말이야. 원래는 짝수 홀수 나누는 게 맞아. 짝수 홀수 나누는 게 맞는데 얘가 만약에 짝수면 이렇게 생겨서 두 개 다 뚫은 거지. 맞아? 그리고 그 중에 작은 게 0, 큰 게 n이니까 너가 극대가 맞단 말이야. 그렇죠? 얘가 만약에 홀수면 어떻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뚫었겠죠. 어디선가 뚫었겠지. 근데 여기선 접했기 때문에 너가 뚫었을 거고 너가 n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너 계속 극대가 맞겠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짝수홀수를 굳이 나눠서 쓰진 않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디귿 같은 것도 뭐 미분 2번 하시고 계산해보면 대충 맞겠죠? 오케이? 중요했던 건 n차다라고 되어 있을 때 판단하기 위해서 짝수홀수를 나눠봤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전부 다 넘어갈게요. 전부 다 넘어가. 319페이지. 319페이지부터 해서 연속한 3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이 정도쯤 돼야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정시 수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얘가 정시에서는 요즘엔 잘 안 나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 계속. 그 대신에 28번에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난이도 쉽게 나온다면 뭐 27번 이렇게 나오기도 할 텐데 이 정도 풀면 본인이 이제 거의 4점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 니네 이제 내신에서 수특이 나오기 때문에 수특 레벨 2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3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줬나? 한번 읽어봅시다.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sin x라는 삼각함수가 있는데 두 녀석의 교점을 p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그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x절편을 g라고 부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하자는 대로 한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 글씨를 좀 지워버립시다. 재밌어요 근데 참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상황 자체가 뭐라고? sin x랑 뭐랑 같아질 때? t랑 마주칠 때가 있겠죠.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를 뭐라 부른다? x를 p의 x 좌표라고 부르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찾을 수가 있니? 그건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자. p의 x좌표를 설정을 해볼게. x좌표를 알파라고 설정을 하자. 오케이? 알파라고 설정을 할게. 그러면 sin 알파랑 뭐랑 똑같아야 돼? t랑 똑같을 거야. 그치? 그게 x의 좌표였으니까. 오케이? 당연한 건데 그럼 p의 무슨 좌표? p의 y좌표는 뭐가 되는 게 맞아요?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sin 알파야. 그게 곧 t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너 위에 있는 접선이 있고 그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준비물을 봤거든. P라는 좌표는 설정이 돼 있죠. 문제가 없어. 뭐가 필요해? P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기 위해 함수 자체를 먼저 뭐 해보셔야 돼요? 함수 자체를 미분해 보셔야 돼요. f'x라는 친구는 코사인 x야. 오케이? 그러니까 P에서의 기울기, P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알파가 돼.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 접방은 y는 기울기 코사인 알파를 쓰시고 x좌표 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t를 쓰셔도 되고 알파를 쓰셔도 되니까 여기선 그냥 사인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로 통일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너가 접방이야. 그럼 여기에 x절편을 찾아야 되니까 y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0 집어넣어야 되죠. 0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코사인 알파에 거기다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사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친구 넘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 탄젠트 알파가 결국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됐겠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x라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에다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런 x 좌표를 뭐라고 부르겠대? 너를 gt라고 부르겠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 오케이? 뇌를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뭔 짓거리 하고 있나 봤더니 모르는 좌표를 만들어서 알파라고 만들어서 대입을 해서 관계식 찾고 그 다음 그걸로 기울기도 만들어보고 그걸로 접방을 표현해서 짜잔 이게 x절편이야.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t라는 함수인데 너는 알파로 표현돼 있어. 왠지 생각해보니까 어때? 알파에 따라 나오는 t이기 때문에 알파랑 t는 서로 관련이 있는 종속변수 상태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g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리고 저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렇지? 그럼 g를 미분하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지금 g't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g't는 도대체 뭐야? d dt 해갖고 g를 가져다가 t로 미분할게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g는 절대 t로 표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t랑 알파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맥의 변수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바로 밑에다가 양변을 미분하는 식으로 넘어가 보자. 왜냐면 알파랑 t가 처음 관계를 맺은 게 여기서부터였잖아. 그렇지? 너를 양쪽을 미분하면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죠. 코사인 알파하고 d알파라고 쓰고 너는 dt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요? 음함수 미분법 할 때 이렇게 갔었지. 여기서부터는 내가 얘기하지만 역함수 다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네가 t를 표현할 때 알파에 대한 역함수 기울기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이렇게 쓰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그냥 뭘 쓰면 돼? 이 친구 gt 자리에 한번 넣어봐야지 하면 dt 하고 gt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야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dt 대신에 뭐 쓰면 되냐? d 알파를 써버려. 네 맘대로 알파를 써버려. 야 근데 d 알파는 혼자 붙으면 돼? dt 대신에? 아니 뭐가 같이 붙어야 돼? 코사인 알파 같이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문제는 코사인 알파 자체는 저 미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d 알파를 붙이고 미분할 대상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고요. 그 뒤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붙는다? 코사인 알파분의 1이 붙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이 상태에서 얘를 코사인 알파 d 알파로 바꾼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써놓고 코사인은 지금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미분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따로 써놓는 거야. 이것까지 쓰고 네가 또 미분하면 이게 이상해진다. 오케이? 여기 있는 알파도 미분을 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 더하기 d알파라고 쓰고 원래 미분 대상이 알파고 새로 붙인 게 누구야? 코사인 알파분의 1이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탄젠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시컨트 제곱 나오지.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여기 있는 게 결국에 마이너스를 쓴 상태에서 너 미분하게 시컨트 제곱 다른 말로 코사인 제곱의 역수죠. 그럼 코사인 전체 분모에 3개 생기는 거 맞지? 이 친구가 분모에 마이너스 쓰고 코사인 몇 제곱? 세제곱 알파가 생기고 1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다시 여기 있는 알파도 미분을 하면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코사인 알파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찾았다? G', T를 찾았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사실 문제는 끝났어요. 문제가 뭐라 했냐면 G'에다 뭘 집어넣었으면 좋겠대? 3분의 2 루트 2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 다시 보면 얘가 아직도 T가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집어넣겠단 말 자체가 T가 뭐가 됐단 말이야? 3분의 2 루트 2가 됐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럼 T가 3분의 2 루트 2가 됐다는 건 그게 사인 알파가 저게 되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사인 알파가 T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원하는 건 사인 알파가 3분의 2 루트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표현한 식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전부 코사인으로 돼 있죠. 그럼 사인 알파 하나 알고 있으면 코사인 알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코사인 알파 표현할 수 있겠지. 분모는 똑같이 3이고 피타고라스 쓰면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쌤 여기서 마이너스 안 돼요라고 너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t 자체 잠깐만 마이너스 안 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텐데 왜 안 되더라? 얘 각이 있죠? x범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나온다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거 집어넣어봐.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야? 27이죠? 이건 3이겠죠? 계산하면 결론이 얼마 나와? 너는 마이너스 24가 나와. 이렇게 되고 끝납니다. 오케이? 지금 내가 쓴 풀이 나중에 너네들 교재에 있는 풀이랑 한번 또 비교를 해봐. 좀 다르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거든? 어디서부터 좀 많이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다 괜찮은데 이거는 1시간을 써서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을 써서라도 이해하시는 게 좋고 여러 번 풀어보면 좋거든요. 일단 문제풀이 세팅이 어때요? 너 읽어봤더니 못 알아들을 짓은 아닌데 조금 이제 버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알려지는 거 하나도 없이 이거 저걸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x좌표를 찾으려고 들어가면 어지러워요. 오케이? x좌표 찾으려면 x좌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 한번 파란색 써볼게. x좌표 찾아야지 하고 sin t랑 sin x랑 t가 마주친다고 치고 저거 만족시키는 거를 x는 얼마다? sin 인버스 t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사실 없죠. 맞아요? 사실 상관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써놓고 너가 여기 있는 알파 자리에 여기 자리에 sin 인버스 t를 쓰고 그걸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될 건 아닌데 좀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원래 원하는 풀이가 이런 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저렇게 안 할 거고 뭘로? 설정을 해서 가겠다. 설정을 해서 갈 거고 여기서 중간에 이거 보이죠? 알파랑 t가 맺은 관계를 갖고 그거에 미분 개수에 대한 관계도 같이 맺는 게 좋아요. 이거를 설정을 했어? 그럼 너를 갖고 d알파랑 dt는 앞에 코사인을 붙이면 성립하는 관계야. 여기까지 보시는 게 편해요 항상. 그래야 네가 다른 변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알파는 t로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관련은 있을 거고 그러면 d알파 대신에 dt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은 연습이 돼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넘어가 보고요. 이번에도 개념의 팀 2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풀이 한 2개 있죠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x분의 lnx에 대해서 기울기가 t인 점이 마주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울기가 t인 점이 마주칠 거야. 그리고 접점 x좌표를 gt라고 하자. 그럼 간단한 상황 이해를 위해 그리면서 들어가 봅시다. 이 친구도 22학년도 6월 평가원이죠. 비교적 최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lnx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갖다 떨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대충 이런 그림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있을 거래. 그냥 대충 뭐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쳐볼게. 대충 내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 짜잔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가져다가 뭐라 부르겠다? 이 점을 가져다가 GT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기울기가 얼마다? T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로 시작을 해? 원점에서 갔다가 그을 거고 그 기울기가 A야 이랬거든. 원점에서 가져다 딱 그을 거고 그 기울기가 얼마야? 그 기울기가 A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너랑 마주치는 이 점의 접점의 좌표 뭐라 부르면 돼요? G, A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맞아요? T일 때 나온 게 GT니까 A면 G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 상태일 때 미분 가능한 GT에 대해서 A의 값도 찾고 G를 미분해서 A로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표현할 내용들을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t이기 때문에 GT와 뭐랑? GT와 기울기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t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너라는 함수를 미분하고 GT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봐도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기울기일 거니까 t라는 기울기는 한번 저 친구 미분을 해봅시다. 이 친구 미분하면 뭐 나오니? 아 싫다. 미분하면 네, 이거 미분 위에다 쓸게. F'은 x제곱에다가 첫 번째 거 미분하면 x분의 1 그치?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x 나오고 마이너스 이번엔 ln x 나오고 거기서 x를 미분하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저기 지금 미분한 거야. 그럼 저 미분한 거에다가 GT를 집어넣어도 기울기가 맞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GT의 제곱의 1-ln GT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럼 너라는 식이 만족한다는 걸 일단 생각은 합시다. 이게 왜 필요해지냐면 A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은 실제 숫자일 거란 말이야. 근데 T라는 친구는 그냥 기울기에 따른 X좌표의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GT를 미분해야 될 거거든. 이 식이 꼭 필요해요. 그치? 보여? 지금 문제가 계속 어떻게 꼬아주는지 보여? 기울기도 그렇고 Y좌표도 그렇고 원래는 점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라고 했으면 좀 편했죠 항상. 너 점을 T라고 잡으면 너를 F'T 이렇게 하면 편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반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헷갈려지는 거야 지금. 오케이? 관계 하나 일단 찾아놓고요. 두 번째 상황 이제 한번 해결하러 갈게. 두 번째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어. 어떤 상황이야? 기울기가 A가 됐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기울기가 A가 됐던 상황.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A가 됐을 때 다른 말로 T랑 A랑 같아졌을 때를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결국 요거 파란색 상황을 보면 원점 0,0과 접점 GT, 블라블라 이거 있을 거 아니야.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일단 식을 시작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써볼게요. 0,0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GT를 집어넣는 거니까 GT, GT분의 ln GT 이렇게 하나 써지겠네? 맞아요? 그럼 저 친구들을 가져다 뭘 만들 수 있어요? 기울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들어 봅시다. 분모의 GT가 들어갔고요. 분자의 GT 전체의 ln G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과 뭐랑 같아? 미분계수랑 같아. 그럼 그 미분계수가 뭐야? 그 미분계수가 아까 여기서 이미 알고 있어. 이거 미분계수잖아 사실. 맞아? 너가 이거랑 같아 이렇게 써보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이거 둘 다 기울기고요. 지금 이 세팅 자체는 기울기가 얼마일 때? A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편의상 T로 썼지만 여기 전부 A를 집어넣어도 같은 식이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 계산을 조금 해보자. 아 이거 제곱이 나섰네. 분모가 얼마예요? GT 제곱에 분자가 ln GT죠. 얘는 얼마예요? 분모 똑같이 이거 안돼. GT 제곱에 분자가 1-ln GT겠죠. 야 분모가 같으면 뭐가 같으면 돼? 분자가 같으면 되죠. 그럼 분자가 같다라고 치면 결국엔 ln GT라는 친구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GT라는 친구가 뭐겠다? 2의 2분의 1이겠다. 그치? 단 이 상황이 뭐라는 걸 인지해야 돼? 이게 정확히 GA가 됐을 때가 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나중 되면 헷갈리는 게 GT라는 친구는 내가 그냥 좌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겠구나 하는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길이가 A니까 나중에 내가 구한 이 친구 GT 자체가 이런 숫자로 정리가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치? GT는 뭐가 돼 있어? 계속 변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본 건 GA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안 헷갈릴 거면 여기서부터 A를 딱 쓰든가. 오케이? 그래서 GA가 너야? 라는 걸 일단 알았고요. GA가 잴 걸 알았으면 다시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엔 요 식에다가 한번 A를 대입을 해보자고. 여기다가 T는 A를 대입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좌변은 A고요. 우변은 뭐가 돼요? GA의 제곱에 1-ln G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GA가 뭐예요? 루트 2야. 루트 2. 루트 2를 제곱하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계산을 하면 A라는 친구는 분모에 2, 1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났더니 A랑 GA를 전부 다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뭘 한 거야? 2분의 루트 2라는 좌표가 있을 때 그 순간의 기울기가 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A를 찾는 것까지는 오케이. G를 미분하고 A를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미분한 건 뭘 미분한 거야 사실상? F를 미분한 개념들이 대부분이죠. 이것도 F를 미분한 F 프라임 T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하다? G를 미분할 수 있는 식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갑니다. 그때 왼쪽 오른쪽 중에 당연히 누구? 왼쪽을 쓰시는 거예요. 얘는 상황 자체가 그냥 당연히 성립하는 식인 거니까. 그럼 이 식을 가져다 그냥 계산을 하려 했는데 이거 혹시 목미분할 사람 없죠? 목미분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게 돼? 여기 왼쪽에 한번 다시 쓸게. 일단 너는 t 곱하기 얼마야? g t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는 하고 쓴 다음에 그 친구가 뭐다? 1-ln gt다 여기까지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서 뭘 하시면 돼요? 양변을 t로 미분하시면 되겠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곱미분하면 gt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t 두 배 하니까 두 배의 t g t 다시 g 프라임 t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미분은 1 사라지고 너는 gt분의 얼마? g 프라임 t야 이렇게 펼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어도 돼요? a를 집어넣어도 돼요? 봐봐 이제 끝났어. a를 싹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요? ga의 제곱 그거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거 a 그거 알고 있는 거잖아. 여기 ga 알고 있는 거야. g 프라임 a 몰라? 알아? 몰라? 결국에 이 전체 식에서 모르는 건 g 프라임 a밖에 없겠죠? 갖다가 때려박고 계산 다 하면 g 프라임 a까지는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 정도 느낌의 문제인 거구나 하고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재밌죠? 자, 일단